안녕하세요. 네, 강의 제목은요. 슈프림 4GS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 시뮬레이션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림 4GS라는 프로그램은요. 음, 이게 그 교육용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우리 티캐드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티캐드라고 하는 거는요. 뭐 약자였냐면요. 테크놀로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해가지고 테크놀로지 캐드 줄여서 티캐드라고 부릅니다. 자, 티캐드는 뭐냐면요. 우리 반도체 어떤 소자랄지 아니면 반도체 이런 공정관 이런 거를 우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이런 행위 자체를 우리가 보통 티캐드라고 불러요. 자, 티캐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반도체의 소자, 기본 소자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디바이스 티캐드가 있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물리 현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소자의 동작이랄지 어떤 특성들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들을 우리가 디바이스 티캐드라고 부르고요. 프로세스 티캐드는 뭐냐면 우리 반도체의 공정, 제작 공정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우리가 프로세스 티캐드라고 부릅니다. 뭐 어떤 그 공정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느냐? 뭐 디퓨전, 열 확산이랄지 아니면 우리 도핑할 때 하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이런 공정, 아니면 뭐 산화막 공정, 방막 공정, 매칭 공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보는 우리가 공정 파라미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미리 예측해보는 것을 프로세스 티캐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볼 슈프림 4GS는요 디바이스 티캐드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슈프림 4GS는 프로세스 티캐드 프로그램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티캐드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소자를 해볼 수 있는 디바이스 티캐드 프로그램에는요 여러 가지인데 뭐 대표적으로 파이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메디시,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 않는 프로그램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디시스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디시스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다음에 나올 센타로스 이거의 올드 버전이죠. 디시스가 센타로스 올드 버전이고요. 그래서 뭐 센타로스 시놉시스에서 나온 센타로스 디바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실바코에서 나온 아틀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틀라스라는 프로그램이 보면 예전 그 여기 맨 앞에 있는 파이시스 이거의 상업 버전이에요. 파이시스는 이것도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실바코라는 회사에서 상업 버전으로 만든 게 아틀라스라고 상업 버전을 만들어서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죠. 자, 그럼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느냐? 먼저 슈프림.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슈프림 4GS인데 슈프림 3의 그전 버전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원 시뮬레이터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2차원 시뮬레이터로 되면서 슈프림 4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제로 해볼 슈프림 4GS는 슈프림 4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D 시뮬레이션 가능하고 이거는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갈륨 알스나이드 기판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슈프림 4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뭐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뭐 프로펫이라는 프로그램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센타로스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실바코에서 나온 아테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아테나는 뭐냐? 바로 이 슈프림4의 상업 버전. 실바코라는 회사에서 슈프림
포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더 이상 버전 업데이트 하지 않고 이거 이제 그 라이스 판권을 판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거를 실바코라는 회사에서 이걸 이제 상업 버전으로 출시한 게 아테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바코에서도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버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볼 거는 일단 프로세스, 공정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공정은 뭐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제작 과정들, 흔히 우리 뭐 8대 공정이라고 부르는 이런 공정들을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우리가 공정 변수들을 집어넣을 때 실제 소자가 어떤 모양으로 제작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들을 우리가 공정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간단한 예시를 보면요. 뭐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어떤 그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알루미늄 뭐 금속을 이렇게 패터닝을 했고요. 그 위에다가 옥사이드를 산화막을 증착을 시켰더니 밑에 이런 형상 그 전에 밑에 알루미늄 이런 형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화막이 쌓일 때도 이런 또 형상을 나타내면서 산화막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막 증착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CMP 우리가 사실 금속 배선할 때 CMP 공정을 치지않는데 여기다 CMP를 하면 뭐 어떤 식으로 뭐 모양이 되느냐 위를 깎이는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듯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소자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우리 그 도핑 프로파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해보는 이런 거를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공정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여기 소개된 대부분의 툴들은 상업 버전이고요. 그리고 그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통 연구 라이센스로 주지 않고요. 1년마다 매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컴퓨터에 설치해가지고 해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학교나 회사에 이런 툴들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적으로 해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뭐냐면요.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우리가 오픈소스로 공개돼가지고 우리가 직접 무료로 써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공정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강의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기 사실 공정 시뮬레이션도 여러 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사실 뭐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센터로스 프로세스일 거예요. 이거 가장 많이 쓰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뭐 교육용이나 연구용으로는 여기 실바코 회사에서 나온 아테나라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씁니다. 회사 이름 실바코. 실바코라는 회사고요. 이 센타로스는 회사 이름이 시놉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이 아테나라는 게 사실 실바코에서 상업 버전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안에 엔진은 슈프림이에요. 그대로. 슈프림의 엔진을 써가지고 그대로 같이 동작합니다. 단지 플랫 기능이랄지 이런 게 좀 더 비주얼하게 예쁘게 보이고 사용자 편의성이 가미됐을 뿐이지 실제로 코드 명령어랄지 코드가 돌아가고 결과를 내주는 게 슈프림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슈프림4를 배울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슈프림4 GS를 배울 텐데 똑같습니다. 4나 4GS, 4GS나 갈륨 알스나이드까지 추가됐다는 거지. 정확하게 뭐 동작은 똑같고요. 이거를 배워봄으로써 사실 여러분이 슈프림4를 배웠지만 실바코의 아테나를 같이 배우는 효과가 있겠죠. 두 개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슈프림4 GS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슈프림4 GS가 뭐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발한 2차원 공정 시뮬레이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지금 제가 URL 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다른 정보들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슈프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구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공정 스텝을 우리가 구현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디퓨전, 확산 공정, 옥시데이션, 네, 산화 공정,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이온 주입 공정, 뭐 에피탁시얼, 네, 에피 성장도 해볼 수 있고, 엣치, 그리고 필름 증착, 그리고 우리가 포토 공정할 때 빛을 노출해주는 익스포저 노출 공정, 그리고 노출 후에 네, 빛을 받은 부분이 녹아 나가는 네, 현상 공정까지 우리가 이런 각각의 공정 스텝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공정 중에서 기판이 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뭐 산화막 스트레스, 산화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랄지 아니면 열 팽창에서 아니면 뭐 물질 간의 미스매치에 의한 이런 스트레스들까지도 네, 슈프림에서 네, 다 계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도 되느냐? 그리고 이런 디펙트, 네, 결함에 대해서 네, 이런 결함들, 이런 디펙에서 캐리어들이 제너레이션 되고 리콤비네이션 되고 그리고 이런 디펙들이 열에 의해서 확산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네, 뭐 공정의 상당 부분이 네, 굉장히 잘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슈프림을 네, 여러분이 실제 네, 실행을 시키려면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어들을 네, 입력을 한 다음에 확장자가 네, .in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산화 공정에 대한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뭐 옥시데이션으로 치면 뭐 하고 뒤에 확장자를 .in 파일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게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메모장 열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메모장 연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이게 명령어 다 입력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파일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텍스트 문서가 아니라 밑에 모든 파일로 선택한 다음에 파일 형식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실습하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 또 직접 이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대략적인 슈프림 4GS의 뭐 이런 구조나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략적인 거 하고 실습은 또 따로 다른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이런 슈프림에다가 우리가 입력으로 주는 .in 파일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느냐, 네,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각각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여기 쭉 그 텍스트 있는 게 이게 슈프림 네, 명령어 파일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그리드 제너레이션. 네, 그리드라는 게 이런 게 그리드죠. 이런 거, 네, 이런 게 그리드죠. 네. 네. 이걸 우리가 또 메쉬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네,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메쉬는 뭐냐면요. 그 모든 반도체 그 시뮬레이터, 뭐 반도체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시뮬레이터들의 기본인 게요. 우리가 어떤 이게 구조를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거 보고 컴퓨터 보고 이거를 해석해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막연하죠. 도대체 뭐 어느 부분을 해석하라는 얘기인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너무 촘촘하게 해석을 하자니 네, 컴퓨터 속도나 용량의 문제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정해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반도체 소자 같은 거랄지 어떤 공정 같은 거를 어떤 구조물을 정리한 다음에 컴퓨터 보고 계산을 할 때 뭐 전체를 그냥 알아서 계산해가 아니라 내가 계산하는 영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메시라고 부르는 걸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주게 되는데 오른쪽 예시 보시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획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눠진 부분과 X축 방향 나눠진 부위와 Y축 방향으로 나눠지는 이 겹치는 부분에 이 점들이 생기잖아요. 네, 점들, 메시들이 이 점들이 그 시뮬레이터의 해석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메시가 제가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메시들을 나눠드렸는데 이 XY 메시, X 메시와 Y 메시가 만나는 이 지점들, 네, 이런 만나는 점들,
여기 이 점에 대해서 물리량을 계산해가지고 결과를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안 맞는, 그러면 뭐 이런 중간에 이런데, 중간에 빈 공간들, 이런 데서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이 만나는 여기 이 점, 네, 이런 만나는 점,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터한테 그걸 해주는 거죠. 우리가 좀 이쪽 부분은 좀 내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쪽 부분에 좀 더 계산을 많이 하라고 하는 곳에다가는 이렇게 메쉬를 촘촘하게 해주면 그쪽에서는 많은 계산을 할 거고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위는 좀 처리 속도나 용량 고려해서 그렇게 많이 해석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곳은 메쉬를 엉성하게 주면 됩니다. 저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모스펫인데요. 사실 모스펫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는 채널 부위, 이쪽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메쉬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와중에 더 촘촘하게 들어간 거는 정션이 바뀌는, 만약에 애가 P형 반도체고 애가 N형 반도체면 이 두 개 정션이 바뀌는 이쪽 구간, 좀 더 중요한 해석 구간, 이쪽에다가는 메쉬가 촘촘하게 되고, 반면에 이 벌크 부분, 이쪽은 메쉬가 좀 엉성하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바로 그리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오른쪽 보면요. 샵 더 메쉬 데피니션. 앞에 샵이 붙으면 코멘트 처리. 이쪽은 코멘트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죠. 라인 X. 지금 이 그림상으로서는 이쪽이 X축 방향일 테고요. Y축은 이쪽이 Y축이겠죠. 자, X축 방향으로는 자, 로케이션 0. 첫 번째 시작점이 0이고, 자, 스페이싱 0.05. X축을 0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스페이싱, 여기를 이 간격, 이 메쉬의 간격을 0.05. 단위는 안 써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슈프림의 기본 단위는 다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0.05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쫙 쪼개라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자, 그리고 태그 레프트. 자, 이쪽을 우리가 레프트라는 이름으로 태그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조금 좀 지우고, 좌표도 위에다 올려버릴게요. 자, 이쪽이 X축이 될 테고, 이쪽이 Y축이 될 테고요. 자, 이쪽이 0은 실제 사이즈,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태그, 왼쪽이야 라고 레프트라고 달아줬고요. 그리고 이 0 근방에는 0.05 마이크로미터 간격으로 쪼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X 로케이션 1.0 부분. 1.0 부분은요. 이쪽, 여기서는 이쪽 끝을 얘기하겠죠. 자, 스페이싱. 여기 양쪽에도 여기도 0.05 간격으로 메쉬를 쪼개라. 그리고 이쪽은 라이트, 오른쪽이라 부르겠다. 자, 이렇게 명령을 줘버리면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메쉬가 주어지냐면요. 여기 지금 그림하고 여기 명령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1 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1 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0 근방에서 0.05, 1 근방에서 0.05. 그러면 전 영역이 다 0.05 간격으로 균등하게 쪼개집니다, 메쉬가. 그래서 이렇게 쫙쫙쫙 균등하게 0.05m 간격으로 쪼개져요. 자, Y축 명령어도 봤더니 Y도 0에서 1 스페이스 0.05. 자, 이거는 이 명령대로 하면요. X, Y 전 영역이 다 0.0으로 균등하게 메쉬가
쫙쫙쫙 쪼개지는 거를 네, 여기서 명령어로 줬어요. 자, 그리고 태그. 네. 여기를 우리가 탑이라고 붙였고, 여기가 바텀 밑에를 네, 태그도 붙여줬죠. 자, 이게 그리드 제너레이션. 자, 그리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명령어를 여기서 준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마스크 데피니션. 자, 이거는 사실 포토 공정할 때 필요한 거예요. 포토 공정할 때 우리가 그 어떤 회로가 그려져 있는 마스크가 있으면 우리 그 포토 리지스트를 깐 다음에 그 위에 마스크를 올려놓고 빛을 딱 비춰주면 네, 마스크가 뚫려 있는 부분만 빛이 들어가고 안 뚫려 있는 빛이 안 들어가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위에 포토 공정을 할 때 그 마스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자, 통상 우리가 보통 이제 할 때 보면요, 마스크 파일, 우리 그 패턴에 형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그 마스크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장을 시키면 그게 .gds라는 파일로, 확장자가 gds예요. 이런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슈프림에서 .gds 파일, 마스크 파일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마스크 정보를 파일로 불러온 다음에 그 마스크를 위에다가 놓고 포토 공정을 하면 마스크에 그려진 패턴 모양대로 밑에 그런 모양들이 새겨지겠죠. 네, 그런 걸 할 때 .gds 파일을 이용하면 되고요. 지금 이 예시는 간단한 단위 공정이어서 뭐 마스크는 없는 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봐서 스트럭처 이니셜라이제이션.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할 기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가장 많이 쓰니까 실리콘 웨이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샵은 코멘트 처리이기 때문에 네, 슈프림이 해석할 때 지나가고 하겠죠. 자, 리즌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물질을 정의하는 거예요. 네, 실리콘이라는 걸 할 거다. 실리콘 물질을. 자,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슈프림은 2차원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XY 정보가 주어지겠죠. 2차원에 뭔가를 할 텐데, 뭔가를 줄 텐데, X로, X축에 가장 작은 그거겠죠. 근데 그게 뭐냐? 위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태그, 레프트, 라이트, 탑, 바튼, 메시에 대한 정보 줬죠. 얘랑 얘를 서로 일치시키면 되겠죠. 자, X로가, 그러면 아까 여기, 네, 레프트랑 매칭시키면 될 테고, X 하이는 여기 라이트랑 일치시키면 되고, Y로우는, 네, Y로우, 여기 낮은 점은, 우리 아까 메시 줄 때 이거를 탑이라고 그랬죠. 네, 얘랑 매치시키고, 하이는 바튼, 얘랑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메시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 물질을 정의해주고, 메시랑 이 두 개를 서로 좌표를 맞춰주는, 네, 과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셋업 exposed surface. 야, 자,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반도체 공정이라는 거는 웨이퍼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가스를 붓기도 하고 임플란테이션이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실리콘이 있는데 뭐 확산이다. 가스를 맞는다. 가스를 이렇게 위쪽에서만 맞을 건지 아니면 가스를 위 옆에서도 맞을 건지 밑에서도 맞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가 이렇게 기판이 있고 네, 얘는 고정되어 있고 가스든 임플란테이션이든 보통 위에서만 맞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상하좌우 다 맞는 거나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그걸 조정해 주면 되는데요. 통상은 네, 한쪽 위에서 맞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거기를 정해 주는 거예요. 바운드, 네, 바운더리인데 익스포즈드, 노출된 곳, 가스든 열이든 그걸 맞을 부분이 어디냐? 여기서는 맨 위다. 여기만 맞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은 네, X로우는 레프트가 되고요. 자, 이쪽 부분 X의 가장 큰 부분은 라이트가 되고. 자, 근데 여기만 맞을 거니까 Y로우와 Y 하이가 둘 다 탑. 그래서 여기 위에 표면만 뭔가를 맞을 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 영역에서 다 맞고 싶으면 Y 하이를 탑이 아니라 바텀으로 해버리면 웨이퍼 상하 좌우에서 다 뭔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네, 이게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웨이퍼의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웨이퍼가 100 웨이퍼냐, 110 웨이퍼냐, 111 웨이퍼냐 라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정리해 주는 과정들. 이거 예시는 111 웨이퍼니까 111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또 그 다음에 이니셜 보론. 이건 뭐냐? 웨이퍼가 보론이 도핑된 P형 웨이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론의 농도는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 스트럭처 이니셜라이제이션 구조 초기화는 웨이퍼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웨이퍼의 오리엔테이션이랄지 웨이퍼가 P형인지 N형인지 그리고 가스든 뭘 맞을 때 어느 부분을 맞을 것인지 그리고 메쉬와 일치해주는 이쪽을 정해주는 게 스트럭처 이니셜라이제이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스텝. 여기서 실제 이제 공정들을 여러분이 명령을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예시는 옥시데이션이기 때문에요. 썸머 옥시데이션 예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디퓨즈 시간 85 됐지만 단위는 시간의 단위는 다 분이 기본 단위고요. 온도는 1000도. 그리고 옥시데이션 웻 옥시데이션 하겠다라는 명령어를 준 거죠. 마지막 아웃풋 컨트롤 이게 끝나고 나서 이 구조를 다 저장하겠다. 스트럭처 아웃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매뉴얼도 다 올려줄 텐데 매뉴얼에 보면 다른 걸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코드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장은 .str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보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자, 뭐 예시 보여주기 전에 간략히 보여주면요. 자, 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게 앞에서 한 그 링크 코드로 가면 소스 코드가 다 있는데 그거 깔면 사실 실행이 안 됩니다. 이게 슈프림이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 예전 유닉스 코드로 짜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유닉스로 실행시켜도 실행이 안 되고요. 리눅스로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소스 코드로 하면 실행이 안 되고 제가 같이 올려준 그 파일을 가지고 리눅스로 컨버전이 돼 있어요. 리눅스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실행시키면 돼요. 대신 좀 기능이 몇 개 빠졌습니다. X 윈도우로 해가지고 뭔가 팝업창식으로 떠가지고 그래프가 보이는 이런 기능들이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할 때 저장할 때 .str 파일로만 저장하라고 한 게 플랫 1D 해가지고 팝업창으로 뜨는 이런 기능들이 현재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저장이 안 되고요. 제가 파일을 올려준 파일을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리눅스를 설치를 하십시오. 이거는 뭐 오래된 PC 하나 거기다 그냥 리눅스를 아예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리눅스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버추얼박스라는 프로그램 깐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리눅스 설치해 가지고 OS 두 개가 그 패러렐하게 돌아가게끔 하셔도 되고 어쨌든 리눅스를 설치를 하십시오. 인터넷 찾아보면 리눅스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게 쉽게 나와 있어요. 뭐 리눅스 사실 우리 많이 쓰이는 리눅스 있죠. 뭐 우분투 리눅스랄지 아니면 뭐 페도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가면 뭐 소스 코드랑 다 리눅스 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 다음에 자 여기 밑에 그림 보면 저도 컴퓨터에다가 리눅스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제가 올려주는 그 파일 supreme4gs.zip 이 파일을 압축을 푼 후에 원래는 사실 리눅스 유니스 다 컴파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컴파일이 안 되고 이 파일 자체가 이미 컴파일이 돼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 파일을요 압축을 풀어서 여러분 리눅스 설치한 다음에 뭐 다른 폴더 해도 되는데 편의상 홈 폴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복사시키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안에 이런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얘가 실행 파일이고 여기에 각종 예제들 여기에 있는 각종 예제들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저기 그 다른 예제들은 다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간단한 단위 공정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예제예요. 이거는 제가 따로 파일로 일부러 안 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메모장이든 열어서 한번 직접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굉장히 짧은 명령어니까 쉽게 타이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이핑하면서 이거 의미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얘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실행시키면서 뭐 중간중간 로그 파일을 보여줄지 말지를 설정하는 건데 얘 키든 끄든 실제 코드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뭐 마치 그냥 그 인사말처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코드는 그 밑에서부터 다 있겠죠. 뭐 왼쪽 오른쪽 코드 보면 메시까지 다 동일하고 단위 공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메시를 복잡하게 설정 안 하고 그냥 XY 한 다음에 여기 스페이싱 해가지고 그냥 깍둑 등 간격 메시로 설정했을 뿐이에요. 여기 쉽게 차이가 있다면 옥시데이션은 보다 아이언 임플란테이션은 좀 Y쪽으로 좀 크게 했는 왜냐면 임플란테이션 하면 좀 깊게 들어가가지고 Y쪽 사이즈를 좀 크게 했을 뿐입니다. 실제 공정이 된 명령어는 여기 옥시데이션에서는 여기 디퓨전에 해당하는 부분 자 임플란테이션은 여기 이렇게 임플란트 명령어를 줬고 임플란트는 단순히 임플란트만 하면 임플란트만 된 거고 꼭 어닐링을 해줘야지 실제 얘가 도펀트로서 작용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이 결과를 봐야 되겠죠. 결과를 볼 때는 필요한 게 포스트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스트민이도 제가 여러분한테 코드로 다 코드를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게요. 그거를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요. 실제 실습하는 거는 따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민이라는 프로그램이 도스에서 도스란다. 커맨드 창에서 돌아가는 텍스트 기반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슈프림의 그 결과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좀 전에 한 우리가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한 결과를 2D로 포스트민을 이용해서 2D로 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 바에 보면 도핑 농도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2D로 보는 거고 2D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툭 잘라서 1D로 잘라서 봤더니 오른쪽처럼 위치에 따라서 보름 도핑했네요. 보름의 농도가 이렇게 픽이 2개 이렇게 보이고 농도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프림의 기본적인 개요는 이렇게 됐고 실습 때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그리고 이 결과 파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포스트민으로 어떻게 볼 건지 포스트민을 또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런 예시는 실습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교육용으로 개발됐고 심플하고 정말 다행인 거는 또 이게 무료로 배포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구현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웬만한 공정 다 구현이 됩니다. 물론 슈프림4도 교육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되는 공정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 뭐 몬테카를로 임플란테이션, MC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잘 구현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구현이 안 되는데 충분히 여러분이 뭐 교육용이랄지 간단한 연구용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미리 실습해보는 이유는 뭐 회사 취업이랄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티켓 경험이 공정 쪽 설계에 지원할 때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이런 티켓 공정을 사실 우리가 최적화할 때 물론 그거를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반복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티켓 경험은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이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장점이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슈프림 충분히 파워풀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바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테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슈프림을 쓸 수 있다는 건 실바코 아테나도 또 똑같이 동일하게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테나가 더 쉽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이런 것도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실바코 아테나를 여러분이 속달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